유튜브에 거의 안 빠지고 매일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원래는 전공이 헌법밖에 아니잖아요. 부전공을 하는 건가요? 그냥 그거 원래 전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헌법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헌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학점을 따고 그래서 탄핵의 부당성을 많이 이야기해 온 전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좀 먼저 듣고 이거 이제 나서 우리 장군님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듣겠습니다. 저는 진보하는 우파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년간 역사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북북근 문화재 진위 감정도 하고 위조 변조 비리를 제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기자, 변호사, 법학교수 이런 분들에게 지금 이메일로 그 문화재 비리를 수천만에, 뭐 제가 합산해본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수천만에 제보를 한 사람이고요. 제가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그리고 기자, 그리고 변호사, 법학교수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문화재 비리 제보 전문가거든요. 문화재 비리 폭로 부분 비공인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제가 전현직 정치인, 공무원, 소위 우리나라의 슈퍼 울트라가 모두 무릎 꿇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공화당의 선거 승리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씨, 민감용 씨 바지에 오줌 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유력 정치인들 바지에 똥 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에 조나라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씨 남편이 조나라예요. 네, 조나라 법무부 장관이 우리 참신계의 문재인 씨하고 같이 작년 봄에 개헌안을 만들었거든요. 가짜 개헌안. 참신계라니까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격이 없잖아요. 가짜 대통령이니까 페이크거든요. 만들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조항이에요. 하나는 국가원수 조항, 또 하나는 사직 조항.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범죄 혐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예요. 작년 봄에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해요. 그 정부장 대통령절에 국가원수 지위 조항을 삭제해요. 왜 삭제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인정한 거예요. 국가원수의 지위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하고 특별한 그 혜택이 있거든요. 특별한 지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직 조항을 신설했어요. 대통령 사직 조항. 왜 신설했을까요? 없기 때문에. 불비.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 사직 조항이 없어요. 따라서 대통령이 사직할 수가 없어요. 사직을 하려면 사직 근거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근거 조항도 있어야 되고, 근거 조항이 있어야 서식도 있고, 서식이 있어야 그 서식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를 하고 제출을 하고, 사직은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를 한다면 그 다음 뭘까요? 허가. 사직 허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반려. 사직원을 반려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해서 접수하였다 해서 허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에 사직 조항이 없어요. 따라서 사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나라 법무부 장관하고 참신계의 문재인 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원수 지위 조항을 삭제하고 대통령 사직 조항을 신설하는 걸 시도한 거죠. 그게 뭐냐?
방증이죠. 대통령직을 찬탈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문재인 씨하고 조국 씨가 그 가짜 개헌안의 그 국가운수지정을 삭제하고 대통령 사직조항을 신설하는 그 시도 자체가 우리가 문재인, 조국 우리 둘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통령직을 찬탈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자인한 거예요. 그 시도 자체가. 이제 그 헌법 전문을 자세히 들어가보죠. 헌법 65조가 탄핵 조항이에요. 1항 보시면 탄핵 소추 대상을 법률에 위임한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법 보시면 아시다시피 탄핵 소추 대상이 불비해요. 없어요. 국회법은 탄핵 소추 대상이 없어요. 그럼 탄핵 소추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탄핵 소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탄핵 소추를 하죠? 헌법 65조 1항을 위반한 탄핵 소추예요. 2016년 12월 9일에 한 것은 따라서 위헌이죠. 그러니까 무효예요. 그리고 2항은 탄핵 사유 조항이 없어요. 탄핵 사유 조항도 없고 조사 방법 조항도 없어요. 또 어떻게 조사한다는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그걸 규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국회법에 없어요. 사유도 없어요.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배할 경우에 소출하자 이런 그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탄핵 소추 대상도 없고 탄핵 사유 조항도 없고 조사 방법 조항도 없고 헌법 65조 3항 보시면 직무정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소추기에서 선발받은 시각부터 탄핵 심판이 종료할 때까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심판의 종료와 동시에 권한 행태가 되게 되는 거죠. 직무정지가 풀리는 거, 해제되는 거예요.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 심리를 하든 말든, 그러니까 각하를 하든 수리하든 또 수리한 후에 인용한다 선고하든 인용하지 않는다 선고하든 그 결과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조건적인 복귀예요. 헌법 65조 3항은 피소추자, 피청구인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직무 정지에서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 65조 3항. 그래가지고 헌법 65조 1항 위반했죠. 헌법 65조 2항, 헌법 65조 3항 위반했죠. 4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서 그 징계 절차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헌법 113조 보시면, 111조 보시면 헌법재판소 관장상이 나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심판을 관장한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니에요. 관장상이 아니에요. 징계는 징계위원회. 정부의 경우에는 정부 소속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 인사혁신처 산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요.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심판만 관장한다. 그러니까 징계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113조 1항에는 탄핵 결정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탄핵 결정과 인용 결정이 다르다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래서 헌법 65조도 사항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추 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송달한 시간이 2010년 12월 9일 19시 3분이에요. 근데 그 권성동 법제사업위원장이 그 심판 청구한 시각은 2010년 12월 9일 17시 57분. 그러니까 심판 청구가 더 빨랐죠. 1시간 이상. 그러니까 소추 절차와 심판 절차와 결정 집행 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예요. 이 세 절차가. 그런데 그 소추 의결 절차가 종료가 되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탄핵 소추 절차가 종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심판 청구 절차에 개시를 한 거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따라서 절차적 하자에 무효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도 인용한다 선고하지 않았거든요. 헌법재판관의 권한은 뭐냐? 그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인용할 것인가, 인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관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파면한다는 그 개인적인 그 징계 의견을 표명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월권이죠. 헌법과 법률에 정한 본인의 그 권한이 아닌데 한 것이죠. 그리고 징계에 보시면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82조 1항은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서 임용권자가 처분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야 돼요. 공무원을 징계하려면 징계 처분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징계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임용권자가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은 임면 대상자예요. 그 헌법의 공무원 임명조항 보시면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어요. 임면한다. 공무원을. 주어가 누구죠?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헌법재판관은 임면 대상자. 그러니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면 대상자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임명할 수 없어요. 파면이든 해임이든 그런 권한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징계 요구서가 없어요.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서가 없어요. 중앙징계위원회가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징계의결서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서. 왜 없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출석 통지를 하는 출석 통지서를 보내지를 않았어요. 개최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록도 없고 그 대통령께서 출석하셨으면 그 중앙징계위원회 CCTV 영상이 촬영됐을 텐데 CCTV 동영상도 없어요. 징계 회의록도 없고 그리고 징계처분사에서 또 없어요. 징계처분은 징계처분사에 기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없었어요. 2017년 3월 10일. 그런데 그 17시에 황교안 씨가 그 선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날 3월 11일 아침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탄핵도 무효고 징계도 없었는데 이제 선거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리나 거론 대상이냐? 대통령은 거리나 거론 대상이 아니고 선위. 대통령은 선이라는 거예요. 국가원수는 선의를 하고요. 국가가 원수가 아닌 다른 그 낮은 하위의 선출들은 거리나 거론.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임을 하고요. 사임 통지서에 기재해서 사임을 해요. 그리고 거리가 되는 거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사직 그리고 벌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임 통지서와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사직과 사임이 수리가 되면 그 거리 통지서하고 걸원 통지서를 보내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리나 거론을 결정해요. 그런데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선의 대상이고 거리나 거론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조항도 없고 근거조항도 없고 서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헌법에는 대통령 선거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임기 만료일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한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임기 만료일부터 70일 내지 40일에만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7년 5월 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셨잖아요. 따라서 개헌 국민투표일이에요. 2017년 5월 9일은 개헌 국민투표일인데 그 당시 분위기는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개헌을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안 한 이유는 그 당시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개헌을 했으면 그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 기득권을 다 내려놨어야 돼요. 그 당시 분위기가. 따라서 안 한 거죠. 그리고 대선으로 바꾼 거예요. 걔네들이.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탄핵도 무효고 징계도 없었고 무효고 그리고 거리나 거론 대상도 아니고 선의조항도 없어요. 대통령 시대는 취임하고 임기 만료만 있어요. 2013년 2월 25일에 취임하셨잖아요. 근데 임기 만료일이 2018년 2월 24일 자정이에요. 근데 임기 만료가 안 되셨죠. 근데 2017년 5월 9일에 위헌 선거를 한 거죠. 부정선거예요. 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임기 단축 조항이 없어요. 임기 단축 조항도 없고 선의 조항도 없어요. 따라서 임기를 단축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리고 선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선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 거리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거론도 되지 않아요. 왜? 거론 조항이 없어요. 선의도 안 돼요. 왜? 선의 조항이 없으니까. 임기 연장은 되나요? 안 돼요. 임기 연장 조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면 임기 변경도 안 되고요. 선의도 안 되고요. 거리도 안 되고요. 거론도 안 돼요. 따라서 선의 선거를 실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리 선거도 실시할 수가 없고 보궐선거는 당연히 실시를 못하죠. 왜? 거리나 거론 대상이 아니니까. 위헌 선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병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프시면 병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검찰이든 뭐 징계위원회든 뭐 선관위든 국가기관에 출석하는 게 공가거든요. 공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공가 연 20일을 연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따라서 사저도 이거 하실 수가 있고, 근데 대통령이 그 사고 중이니까 재직 중이시죠? 근데 형사소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소제기가 무효인죄죠. 그리고 재판관이 없는 때고, 법관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권이 없어요. 따라서 재판권이 없고, 공소제기가 무효니까 공소 취소해야 되고,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관위는 위헌선거 무효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대통령은 뭘 하셔야 될까요? 직무복귀 선언하시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